SK 하이닉스, 최근 시장의 지독한 변동성 속에서 주주분들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들어 놓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글로벌 AI 동맹의 최전선에 서서 주가를 강력하게 밀어올렸던 만큼 최근 매크로 노이즈와 수급 미밸런싱 장세 속에서 나오는 흔들림의 깊이도 주주분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주말장이 닫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앞의 호가창을 잠시 가리고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판을 줌아웃해서 들여다보면 지금의 출렁임이 업황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세대교체와 하반기 랠리를 위한 숨고르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장마감 이후 우리가 주말 동안 반드시 복귀하고 가야 할 SK하이닉스의 진짜 펀더멘털과 수급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참으로 요란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브렌트유 벤치마크가 요동치고 애플의 반도체 비용 부담에 따른 완제품 가격 인상 우려나 글로벌 메모리 3사의 소송 노이즈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금방이라도 AI 거품이 꺼질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하지만 주식시장의 거대 자금들은 그런 뉴스 헤드라인에 쉽게 속지 않습니다. 이미 지정학적 노이즈나 매크로 악재에는 숱하게 두들겨 맞으며 강력한 내성이 생겼고 스마트머니가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핵심 동력은 오직 하나, 숫자로 증명되는 반도체 모멘텀과 실적뿐입니다. 이 반도체 실적의 거대한 예고편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곳이 바로 글로벌 메모리 3위 기업인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최신 실적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오는 2027년까지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초강력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물량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이제 메모리는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롱사이클을 타는 필수 인프라 산업으로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3위 기업이 이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과 수익성을 증명해냈다면 HBM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가 마주할 하반기 숫자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내 매크로 환경마저 SK하이닉스를 향해 거대한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훈풍이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생태계 전반에 투자 심리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K그룹이 청주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첨단 패키징 라인을 대대적으로 증설하고 공장을 짓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자금들은 반도체 소부장과 전력기기 업종으로 급격하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를 가동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전력 설비가 깔리고 장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결국 그 인프라의 종착지에서 전 세계 AI 연산을 독점할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실제 후공정과 장비 생태계 아랫단의 치열한 움직임을 보면 이 확신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와 후가공 업체들이 최근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신공장을 인수하고 생산 능력을 몇 배씩 키우며 공격적인 증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수십 %에서 몇 배씩 뛰는 은둔 고수 같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죠. 이렇게 생태계가 다투어 덩치를 키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종합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전방위로 쏟아지며 엄청난 수준의 낙수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투자가 멈추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AI 반도체 생산의 진짜 병목 현상이 후공정과 첨단 패키징 쪽에 완벽하게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공정에서 웨이퍼를 잘 구워내도 최고급 D램 칩들을 수직으로 정밀하게 쌓고 열과 압력을 이용해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후공정이 막혀버리면 최종 AI 가속기는 단 한 대도 출하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창고에 가득해도 하이닉스의 HBM이 없으면 공급량이 제한되는 이 답답한 병목의 정중앙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무이한 대안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시장이 하이닉스에 대해 단순한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의 절대적인 통제자라는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완벽한 판 위에서 주가는 연일 거칠게 출렁이며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범인은 바로 코스피 전체를 흔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매도 폭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8거래일 연속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며 표면적인 공포감을 조성했죠. 하지만 자금을 움직이는 메이저들의 속내를 읽으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를 버리고 떠나는 파국형 청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 급등에 따른 보유 주식의 비중이 너무 커지자 이익을 챙겨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저평
저평가 대형주들로 자금을 잠시 이동시키는 영리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와중에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꽉 쥐고 가거나 새롭게 채워넣은 종목들을 보면 한미 반도체나 대덕전자 같은 하이닉스발 HBM 핵심 장비주와 소부장 우량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업황이 꺾였다면 장비주부터 던지는 것이 주식시장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비주 수급은 여전히 살아있고 자금의 자리바꿈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장주인 하이닉스에 매물 부담이 가해진 것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반기 수급의 진짜 복병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증시의 거대한 고래, 국민연금의 강제 매도 압박입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이 조만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 주도주들을 대규모로 내다팔 수밖에 없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치고 올라오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이 그들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자산대분 한계치를 훌쩍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이닉스가 좋고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어도 연금운용 원칙상 비중이 한도를 초과하면 기계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비중을 맞추어야 하는 원칙의 딜레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이런 강제 매도 압박을 받게 되었는지, 역설적이게도 상반기 SK하이닉스의 엄청난 대폭발 랠리가 그 원인입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쥐고 있는 핵심 종목 중 상당수가 상반기 동안 주가가 수백 %씩 폭등했습니다. 그 중심에 연금 보유금액 최상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상반기에만 무려 300%가 넘는 경이로운 대폭등을 기록하면서 연금 포트폴리오 내부의 국내 주식 덩치를 비정상적으로 키워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스퀘어, 삼성전기까지 동반 급등하면서 연금의 비중 조절 부담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목표 비중은 정해져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최대 한계치, 마지노선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수 상황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국내 주식 비중이 이미 최대 허용 한계치를 완전히 초과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를 사수해야 하는 연금 입장에서는 강제로라도 주식을 시장에 던져서 비중을 낮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14조 원에서 만약 하반기 지수 랠리가 더 가팔라진다면 최대 7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물량을 내다 팔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 타깃의 최상단에는 상반기 상승률이 단연 압도적이었던 SK하이닉스가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조 원의 매도 압박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주가가 부러질 것 같은 거대한 공포감이 밀려오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미리 겁먹고 패닉셀링에 동참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물량이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투하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자신들의 매도가 대장주들을 무너뜨리고 국내 증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연간과 월간 단위로 철저하게 한도를 쪼개서 소리 없이 분할 매도할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연기금의 매매 동향 계좌를 뜯어보면 그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매달 1조 원에서 2조 원 안팎의 순매도를 조용히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타이밍을 이용해 시장에 전혀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비중을 덜어내는 고도의 완급 조절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리밸런싱 매도 자체가 SK하이닉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하반기 반도체 호황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짜 핵심 변수는 매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외국인의 리밸런싱 물량이 겹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짓눌릴 때 이 물량을 받아내고 방어해줄 새로운 매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거대 자금들이 뱉어내는 매물을 대기하고 있던 강력한 개인 자금이나 사모펀드, 기타 기관의 자금이 탄탄하게 소화해주기만 한다면 시장이 우려하는 수급 충격은 장중 변동성 수준으로 대폭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다가오는 빅 이벤트는 바로 7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올리던 장세는 끝났습니다. 시장은 눈앞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숫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7월 실적 발표에서 SK하이닉스가 HBM3E의 압도적인 수율과 이익률을 숫자로 증명하고 차세대 HBM4 진척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순간 수급 꼬임으로 발생했던 단기적
장기적인 조정은 순식간에 강력한 재평가 랠리의 명분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결국 숫자가 모든 노이즈를 잠재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를 쥐고 계신 주주분들, 그리고 진입 타점을 노리는 예비 투자자분들은 이제 어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기존 보유자분들의 대응 방법입니다. 가장 최우선적인 절대 원칙은 거시경제 노이즈와 장중 흔들림에 내 소중한 핵심 물량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동맹을 기반으로 한 HBM 시장의 독점적 지위와 종합반도체 경쟁력 회복이라는 거대한 장기 시나리오는 여전히 단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방향을 보겠습니다. 패닉셀링은 여러분의 계절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주도주 장세일수록 공포를 극대화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려는 메이저들의 흔들기 작업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형주 레버리지 수급과 외국인의 탄탄한 저가 매수세가 하방 지지선을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눈앞의 주가창이 일시적으로 출렁인다고 해서 심리전에 말려들어 바닥권에서 물량을 전량 매도해버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시원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강한 반등장에서는 철저하게 흥분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 무작정 환호만 할 것이 아니라 호가창에 거래대금이 매끄럽게 실리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량은 부실한데 주가만 둥 떠오르거나 반도체 생태계 내 소부장 밸류체인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다면 이는 단기 오버슈팅일 확률이 높으므로 비중을 일부 조절해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조언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도주 장세라 할지라도 무조건 눈을 감고 버티는 기도가 가득한 투자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전체 비중의 절반 이상 핵심 물량은 계좌 바닥에 묵직하게 깔아두시되 단기 과열 신호가 포착될 때는 일부 물량을 줄여 현금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매크로 노이즈나 연기금 리밸런싱으로 다시 발작을 일으키며 지지선까지 눌림목을 줄 때 확보한 현금으로 주식 수량을 다시 채워넣는 이 파도 타기 전략을 반복해야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아직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규 진입 대기자분들은 조급함이라는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셔야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 전망과 목표가 상향 뉴스가 미디어를 도배하며 당장이라도 주가가 날아갈 것처럼 보일 때 흥분해서 시장가로 덜컥 추격 매수를 감행하면 단기 매물벽에 부딪혀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가 가장 화려하고 뜨거울 때는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메이저의 수급 지지를 확인하며 거래량이 줄어들고 지지력을 다지는 차분한 눌림목을 기다려 분할 진입해야 합니다. 높은 고점에 물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오신 분들 역시 주가가 조금 회복된다고 해서 감정에 이끌려 한 번에 무리하게 물타기를 감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순히 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향후 발표될 분기 실적의 세부 지표들과 외국인 매도세의 둔화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가며 철저하게 근거 중심의 분할 대응으로 묶인 자금의 탈출 및 수익 전환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쪼개서 실행해 나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미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두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의 반등장에서 전량 매도냐 무조건 보유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대한 메모리 업황에 장기 호황 사이클이 유효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핵심 자산은 장기 추세를 따라 끝까지 홀딩하며 수익을 극대화하십시오. 동시에 시장의 단기 기술적 과열 신호가 올 때마다 조절 물량의 일부를 익절해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어야 향후 찾아올 예기치 못한 시장의 발작을 나를 위한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단순히 예전의 코스피가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으로 커졌고 주도주의 상승과 하락폭 역시 과거의 상식이나 단편적인 기법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칠고 역동적입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 장세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닙니다. 메이저 자금의 수급이 언제 어떤 명분으로 판을 짜고 돈을 굴리는지 그 거대한 자금의 나침반을 내 눈으로 직접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한 발짝 늦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면이 전개될수록 국민연금의 물량 공세가 어느 가격대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질지, 그리고 외국인 스마트머니가 어떤 타이밍에 다시 SK하이닉스 매수 버튼을 강하게 누를지, 그 정밀한 자금의 흐름을 바쁜 본업 속에서 혼자 다 추적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메이저들이 숨겨둔 수급의 진짜 의도와 실시간 돈의 이동 경로를 저와 함께 체크하며 영미하게 계절을 지켜내고 기회를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